안녕하십니까. 나스닥 차트 분석 원하기의 원학입니다. 오늘은 지지 저항선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 드리는 지지 저항선이 있는데요. 이 지지 저항선을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라인이 여기쯤이었죠. 19933. 그리고 어제는 7시 반, 7시 시작, 여기죠. 자, 여기서 어제 시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움직였죠. 이게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 10분봉입니다. 10분봉 지금 현재 10분봉 차트예요. 10분봉 10분봉 차트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라인이 있으면 라인을 통과해서 시가가 주변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면 이때 라인 아래 시가에서 주문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입을 하라고. 라인 위에 시가가 형성이 되면 이 시가에서 진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0분봉 기준이에요. 그 이유는 캔들이 하나가 완성이 되고 난 다음 그 캔들을 보고 판단 후 시가의 진입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전 캔들이 만들어진 다음 이전 캔들을 보고 라인과 함께 판단 후 시가 진입이에요. 근데 만약에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시가가 형성이 되어서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매도 진입을 했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일단 여기 라인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원칙 5포인트면 5포인트, 10포인트면 10포인트 정도로 손절을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진입과 동시에 손절 잡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시가가 시작돼서 진입을 했는데 올라갔거나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거나 상승을 해버리면은 일단은 손절 후 다음 10분봉 캔들이 만들어질 때 진입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10분봉의 시가에 진입한다는 원칙과 부합되고 뇌동 매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10분봉 시가 기준 진입입니다. 그러니까 10분봉이 여기서 한번 손절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10분 동안 매매를 하지 마세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내가 생각했는데 1분봉이나 보고 1분봉 같은 걸 보고 매수했다가 1분에 한 3번씩 4번씩 많게는 막 5번씩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계속 매도를 반복하는 경우, 그러면서 계속 조금씩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10분봉 시가 기준을 잡은 거예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 한번 차트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7시에 여기에서 캔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드린 라인은 19933 원라인이었어요. 위로는 분할 매수, 아래로는 매도만 보세요 했어요. 분할 매수. 그리고 19933 침범 후 하락은 여기가 매도 자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어떻게 됐죠? 여기 딱 맞고 떨어졌죠. 자, 분할 매수하라는 뜻은 만약에 여러분이 미니 한 계약을 할 수 있다면 마이크로 3계약 정도, 2계약에서 3계약 정도를 하시는 거를 분할 매수예요. 그거 이상 하지 마세요. 분할 매수 한다면. 근데 매도를 한다면 매도하세요. 이렇게 그냥 앞에 분할이 없으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할이 없는 상태면은 그냥 쭉 진입을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잡아 주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미니 3계약을 할 수 있다 하면 뭐 2계약 정도 진입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지만 미니 한 계약만 풀로 땡겨서 미니 한 계약을 한다 그러면 뭐 그냥 매수 진입하세요, 매도 진입하세요 해서 미니 한 계약을 풀로 진입하지는 마세요. 그게 리스크 관리의 기본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1. 10분봉 시가 기준. 2. 그 다음에 뇌동매매 금지는 원칙. 3. 라인 위로 분할 매수와 매도, 분할 매도, 분할 붙은 것들의 차이. 그리고 가끔 제가 시가와 뭐 어디 뭐 이렇게 여기서 여기 와서 매매 금지 라인을 금지 라인을 드릴 때도 있어요. 매매 금지 라인은 보통 이런 경우 이렇게 막 치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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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걸 예상이 된다는 구간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서 매매하지 마세요. 이런 구간에서는. 그래서 이 라인을 드리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 라인이 2개 있습니다. 여기서 매매 금지, 위로는 분할 매수, 아래는 매도를 드렸어요. 예를 들어 매도, 분할 매수. 그리고 항상 드립니다. 여기 위에 침범 후 하락은 매도 자리입니다. 라고 드립니다. 위에서 분할 매수라는 거는 상승의 가능성이 낮을 때 제가 분할 매수 하라고 드리고, 분할 매도 하라 할 때는 하락의 가능성이 낮을 때 분할 매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라인에 침범했다가 또 아니면 지지받았다가 상승하면 매수 자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거의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립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또 그렇지 않죠.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원하기님, 제가 오후 10시부터 매매를 할 건데 이때 라인 좀 주세요. 그럼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이미 그날의 주요 지지 라인을 많이 벗어나 있을 때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스스로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 금요일, 어제 옵션 만기일 내 마녀의 날이었습니다. 자, 19933 아래 매도, 위로는 분할 매수를 드렸어요. 자, 저항받고 와서 매도로 크게 드셨으면 다행이지만 오버나잇을 하셨다면 손실을 받을 수 있는 장입니다. 요즘엔 제가 항상 짧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짧게 드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세가 없기 때문에 뭐 지금 일봉을 보면 위로 올라가는 반등의 구간이긴 한데 기술적 반등입니다. 기술적 반등은 추세가 아니에요. 추세는 기술적 반등과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짧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 1933 라인 아주 뭐 멋졌습니다. 뭐 자주 있는 일이라
이거는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라인, 새로 오신 분을 라인을 궁금해 하셔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렸고요. 동영상 만드는 게 재밌네요. 아무튼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희 큰 힘이 되고요. 더 좋은 자료로 그, 죄송해요. 더 좋은 자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수익 우상향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